지금부터 2019년 3, 4분기 국민소득 잠정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 주실 분은 경제통계국 국민개정부 신승철 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3, 4분기 국민소득 잠정 추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3, 4분기 국내 총생산은 전기 대비 0.4% 성장하였습니다. 이는 속보치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이번 잠정치 추계 시에는 속보치 추계 시 때 이용하지 못했던 각종 기초자료를 추가 반영하면서 지출 항목별로는 일부 수정이 있었습니다. 건설 투자가 하향 수정된 반면 민간 소비와 총 수출은 상향 수정되었습니다. 경제 활동별로는 제조업은 컴퓨터, 전자, 광학기기 등이 늘어 전기 대비 2.4% 성장하였습니다. 건설업은 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줄어 4.9% 감소하였습니다. 서비스업은 의료보건,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소매, 숙박, 음식업 등을 중심으로 0.6% 성장하였습니다. 보도자료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출 항목별로 보면 민간 소비는 의류 등 준내구재가 줄었으나 승용차 등 내구재를 중심으로 0.2% 증가하였습니다. 정부 소비는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을 중심으로 1.4% 증가하였습니다. 건설 투자는 건물 및 토목건설이 모두 줄어 6.0% 감소하였으며 설비 투자는 운송장비가 늘어 0.6% 증가하였습니다. 수출은 반도체,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4.6%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운송장비 등이 늘어 1.2% 증가하였습니다. 보도자료 다음 페이지입니다. 명목 국민총소득은 명목 국민총생산과 국외 순수치 요소 소득이 모두 들어 전기 대비 0.7% 증가하였습니다. 실질 국민총소득은 실질 국내 총생산과 국외 순수치 요소 소득이 들어 전기 대비 0.6% 증가하였습니다. GDP 디플레이터는 전년 동기 대비 1.6% 하락하였습니다. 총저축률은 최종 소비 지출 증가율이 국민 총 처분 가능소득 증가율을 하회하면서 전기 대비 0.4% 상승하였습니다. 국내 총 투자율은 건설 투자가 줄어들면서 전기 대비 1.5%포인트 하락한 30.4%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 3, 4분기 국민소득의 주요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3, 4분기 경제 성장 요인을 지출 항목별로 살펴보면 내수의 성장 기여도는 소비, 건설, 설비 투자의 기여도가 모두 전분기에 비해 떨어지면서 전분기 1.3%포인트에서 마이너스 1.0%포인트로 감소로 전환하였습니다. 반면 순수출의 기여도는 전분기 마이너스 0.2%포인트에서 1.4%포인트로 큰 폭 상승하였습니다. 주체별로 살펴보면 정부 부분의 기여도는 투자를 중심으로 전분기 1.2%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축소된 반면 민간 부분의 기여도는 수출의 기여도가 높아지면서 전분기 마이너스 0.2%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플러스 전환하였습니다. 자세한 항목별 성장 기여도는 보도자료 15에서 1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GDP 디플레이터는 전년 동기 대비 1.6% 하락하여 전분기보다 하락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지출 항목별로 보면 내수 디플레이터가 민간 소비, 설비 투자를 중심으로 전분기 1.7%에서 1.0%로 낮아졌습니다. 수출 디플레이터는 반도체, 화학 제품의 수출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전분기 마이너스 0.2%에서 마이너스 6.7%로 하락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자세한 항목별 디플레이터는 보도자료 17페이지와 통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질 국민 총소득은 교육 조건이 악화되었으나 실질 국외 순수치 요소 소득이 증가하면서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보다 높은 0.6% 증가하였습니다. 교육 조건은 반도체 등 수출품 가격이 원유 등 수입품 가격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전분기에 비해 악화되었습니다. 실질 국외 순수치 요소 소득은 해외 배당 수익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흑자폭이 3.9조 원에서
6.2조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TV조선의 최원희입니다. 특히 이번에 3분기 GDP 디플레이터 수치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 안 좋은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리고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GDP 디플레이터 하락폭이 확대되었는데요. 지출 항목별로 보면 내수 디플레이터 오름세가 둔화되고 수출 디플레이터의 하락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일단 내수 디플레이터는 전분기 1.7%에서 1.0%로 오름세가 둔화되었는데 민간 소비 디플레이터가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낮아지면서 좀 낮아졌고요. 투자 디플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환율 상승폭이 축소되면서 수입 자본지를 중심으로 오름세가 둔화되었습니다. 수출 디플레이터의 경우에는 하락폭이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6.7%로 하락폭이 확대되었는데 반도체, 석유화학 제품, 철강 등 주력 수출품의 수출 품목의 가격이 하락한 데 기인합니다. 그리고 경제 활동별로 보면 제조업 디플레이터와 농림업 디플레이터가 크게 하락하였는데요. 제조업 디플레이터는 주요 산출품 가격이 떨어지면서 하락폭이 마이너스 4.2에서 마이너스 7.4%로 하락폭이 확대되었고 농림업 같은 경우에는 축산물과 농산물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디플레이터가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13.9%로 하락하였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GDP 디플레이터라는 것은 경제 전반,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활동을 포착하는 종합적인 물가지수로 알려져 있는데요. GDP 디플레이터에는 국내 물가와 상관이 없는 수출입 물가, 특히 수출 물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GDP 디플레이터의 움직임을 가지고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GDP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최근처럼 반도체나 유가 이렇게 수출입 가격이 변동폭이 큰 상황에서는 GDP 디플레이터 가지고 국내 물가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디플레이션이라는 그 상황은 일반적으로 총수요 부진으로 국내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최근에 GDP 디플레이터 하락은 어떤 국내 물가 수준하고 상관없는 수출 가격, 특히 반도체라든지 주력 수출 품목들의 큰 폭 하락에 의해서 디플레이터가 이렇게 하락을 지속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GDP 디플레이터의 하락 현상을 바로 이제 디플레이션 현상하고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이투데이 김남현인데요. 몇 가지 좀 질문 좀 드릴까 합니다. 전기 대비가 0.4로 속보치랑 같지만 소수점으로 따져보니까 0.412%더라고요. 지난 속보치는 0.391%였는데 조금 높아진 부분이 있어서 가장 관심이 많은 올해 2%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4분기에는 지난번에도 한번 얼마 정도 성장하면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그 수치에 좀 조정이 있을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경상성장률 계산해 보니까 0.4%더라고요. 이게 98년 4분기 마이너스 5.3% 이후 최저치 같은데 이 이유는 GDP 디플레이터 하락 때문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 질문은 실질 GDI 전년 동기 대비로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0.7%예요. 이것은 2009년 1분기 이후 최저치이긴 한데 또 계산해 보면 3분기째 이것도 하락이거든요. 이것도 98년 2분기부터 98년 4분기까지 3분기 연속 하락 이후 최장 하락인데 실질 GDI가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는 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올해 연간 성장률이 2%가 되려면 4, 4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0.93에서 1.30%가 돼야 됩니다. 저번에 속보치 발표 때보다는 소수점 두 자리에서 조금 올라가기 때문에 이 레인지도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4, 4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0.93에서
공이 되면 연간 성장률이 산술적으로는 2.0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2%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조사국 전망할 때도 막 얘기를 했겠지만 지금 4분기에 정부에서 그 2월 불용 예산을 최소화해서 재정 집행을 최대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이 지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어떻게 집행이 돼야 되는 일은 저희가 나중에 숫자상으로는 통계가 나와봐야 알기 때문에 뭐 달성 가능성 여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뭐 전혀 근데 뭐 숫자상으로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 4분기 명목 GDP가 0.4%의 지금 증가에 그쳤습니다. 근데 전기 대비 0.4% 증가했고, 근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뭐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현상이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런 현상이 지금 같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저성장, 저물가가 지금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명목 GDP가 이렇게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낮은 수준으로 나오는 게 과거에 비해서 성장률도 떨어지고 물가 수준도 떨어진 성장하고 그 물량하고 그 가격 요인 둘 다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GDP 디플레이터가 뭐 연속 이렇게 4분기 연속 지금 마이너스가 작년 4, 4분기부터 올해 3, 4분기까지 4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있고 마이너스 폭이 확대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저성장 저물가가 이렇게 최근에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사례를 발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성장률도 떨어져 있고 물가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근데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나타나는 이제 그 디플레이터의 마이너스 지속, 마이너스 확대의 가장 큰 요인은 지금은 수출 가격, 특히 반도체 쪽에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또는 뭐 철강, 석유화학 이런 쪽의 수출품 가격의 하락이 굉장히 지금 GDP 디플레이터의 마이너스 지속, 그 마이너스 확대를 지금 유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 그리고 국내 물가 같은 경우에도 CPI도 지금 2, 4분기 0.7에서 3, 4분기 0.0%로 CPI도 지금 그 내수 물가도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근데 앞으로는 지금 그 CPI가 좀 소폭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 뭐 반도체 가격 하락폭이 약간 주춤하는 모습도 보이고 해서 뭐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렇게 마이너스 그 GDP 디플레이터 마이너스가 갑자기 뭐 플러스로 전환하는 데는 좀 뭐 쉽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그 좀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자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